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입니다. 한용운 시인은 승려이며 독립운동가입니다. 어렸을 때는 유천으로 불렸으며 호적상에는 정욱이고 용우는 출가했을 때 은사님께 받은 법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한용운의 호는 만해입니다. 1926년에 시집 님의 침묵을 출판하며 저항문학에 앞장섰는데 기존의 시조 형식을 깬 산문시 형태로 향토적 정서가 묻어나는 언어와 서민적인 시어를 활용했습니다. 독립을 향한 열망, 자연 등을 님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님의 침묵은 항상 밑줄과 함께 이중적인 의미를 해석해야 했고 그에 맞게 답을 맞춰야 했습니다. 이번 한용운님의 시를 읽으면서 님이란 존재가 잃어버린 국가, 자연, 아니면 사랑하는 여인을 떠올리며 낭독을 하는데 읽는 내내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껴졌습니다. 그가 대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단어, 문장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이 시를 단순하게 연인을 향한 연서로만 본다면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나? 하며 그를 만나봐야겠어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시인의 사랑의 대상이 국가이든 자연이든 사람이든 절절하게 그리워하고 애달파하며 써내려간 시를 지금 만나러 가시죠. 님의 침묵.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사랑하는 까닭.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합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복종.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비밀. 비밀입니까? 비밀이라니요. 나에게 무슨 비밀이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대하여 비밀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마는 비밀은 야속히도 지켜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의 비밀은 눈물을 거쳐서 당신의 시각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의 비밀은 한숨을 거쳐서 당신의 청각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의 비밀은 떨리는 가슴을 거쳐서 당신의 촉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밖의 비밀은 한 조각 붉은 마음이 되어서 당신의 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소리 없는 메아리와 같아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느니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꿀어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 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이 없습니다. 민적이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려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아니더면 포시럽고 매끄럽던 얼굴이 왜 주름살이 접혀요. 당신이 기릅지만 않다면 언제까지라도 나는 늙지 아니할 테여요. 맨 처음에 당신에게 안기던 그때대로 있을 테여요. 그러나 늙고 병들도 죽기까지라도 당신 때문이라면 나는 싫지 않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든지 죽음을 주든지 당신의 뜻대로만 하셔요. 나는 곧 당신이어요. 글을 보내며 그가 간다. 그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오. 내가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것도 아니지만 그는 간다.
그의 붉은 입술, 흰니, 가는 눈썹이 어여쁜 줄만 알았더니 구름 같은 뒷머리, 실버들 같은 허리, 구슬 같은 발꿈치가 보다 아름답습니다. 걸음이 걸음보다 멀어지더니 보이려다 말고 말려다 보인다. 사람이 멀어질수록 마음은 가까워지고 마음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멀어진다. 보이는 듯한 것이 그의 흔드는 수건인가 하였더니 갈매기보다도 작은 조각구름이 난다. 예술가. 나는 서투른 화가여여 잠 안이 오는 잠자리에 누워서 손가락을 가슴에 대고 당신의 코와 입과 두볼에 샘 파지는 것까지 그렸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작은 웃음이 떠도는 당신의 눈자위는 그리다가 100번이나 지웠습니다. 나는 파건 못한 성악가여요. 이웃 사람도 돌아가고 버러지 소리도 끊쳤는데 당신이 가르쳐 주시던 노래를 부르려다가 조는 고양이가 부끄러워서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바람이 문풍지를 스칠 때에 가만히 합창하였습니다. 나는 서정 시인이 되기에는 너무도 소질이 없나 봐요. 즐거움이니 슬픔이니 사랑이니 그런 것은 쓰기 싫어요. 당신의 얼굴과 소리와 걸음걸이와를 그대로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과 침대가 꽃밭에 있는 작은 돌도 쓰겠습니다. 차라리 님이여 오셔요. 오시지 아니하려면 차라리 가셔요. 가려다 오고 오려다 가는 것은 나에게 목숨을 빼앗고 죽음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님이여 나를 책망하려거든 차라리 큰 소리로 말씀하여 주셔요. 침묵으로 책망하지 말고 침묵으로 책망하는 것은 아픈 마음을 얼음 바늘로 찌르는 것입니다. 님이여 나를 아니 보려거든 차라리 눈을 돌려서 감으셔요. 흐르는 곁눈으로 흘겨보지 마셔요. 곁눈으로 흘겨보는 것은 사랑의 보에 가시의 선물을 싸서 주는 것입니다. 해당화. 당신은 해당화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랐더니 봄이 오고 나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철 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듣고도 못 들은 채 하였더니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경드 위에 놓습니다 그려. 시름없이 꽃을 주어서 입술에 대고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